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채령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주실 분이죠.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당뇨 환자분의 이야기를 또 직접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뵐 분은요, 당뇨병을 앓으신 지 약 20년 정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 당뇨병을 앓으신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도 없고요. 혈당 조절도 잘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당뇨병 걱정 없이 아주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치료를 받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올해로 당뇨병력 20년이라는 문인담 씨.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기에 더욱 힘을 내야 했던 시간들. 일반적으로 문인담 씨처럼 오랜 당뇨병력을 가진 환자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문인담 씨는 아무런 합병증이 없는 데다 오랫동안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 달기 전에는 200 넘었죠. 250, 280 이렇게 나갔죠. 그런데 이제 인슐린 펌프 단 이후에 지금이야 식후가 150 미만, 그 다음에 식전은 100 미만이니까. 당뇨 진단 후 5년 만에 달게 되었다는 인슐린 펌프. 그는 자신이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가 일찍 시작한 인슐린 펌프 치료 때문이라 믿고 있다. 크게 힘든 일은 없어요. 그 당뇨를 앓으면서 이제 최수봉 교수 하란 대로 인슐린 펌프 달고, 그 제일 애로가 인슐린 펌프 달고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날마다 혈당 체크한 거. 그게 제일 애로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음식 마음대로 먹고, 거기 이 당뇨 펌프를 달면 음식을 마음대로 먹기 때문에 별 고통사항이 없어요. 인슐린 펌프는 몸에 부족한 인슐린을 24시간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방식. 지금은 처음에 비해 인슐린 주입량도 많이 줄었다는데. 식사량, 기초량 양이 훨씬 적게 들어가요. 꼭 반 정도 줄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전만 해도 14 들어갔어요. 14. 근데 요즘은 7이나 이렇게 들어가니까. 인슐린 주입량이 준다는 건 그만큼 몸속 췌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문인담 씨. 합병증 부담 없이 점점 나아가는 치료에 만족하고 있다는데. 합병이 첫째는 않아. 인슐린 펌프를 달면은 합병이 안 오고, 합병이 가장 안전하죠. 그거가 제일 안전한 거죠. 다른 거는 뭐 자침하고 이렇게 한 거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건 자침은 하루 한 번 자기가 주사 놓거든요. 근데 인슐린 펌프는 이거는 하루 3번 음식 먹은 다음에 이제 기계에서 들어가니까 안전한 거죠. 얼마 전 정년 퇴임을 한 문인담 씨. 평생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온 그는 이제야 비로소 노년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데,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문인담 씨. 평균 하루 1시간 합니다. 걷기에서부터 이 뚝방에 있는 운동기구, 아까 이 자전거 운동 같은 것은 한 1000개 정도 합니다. 1000개. 예, 전혀 지장된 일이 없어요. 뭐 옆구리 운동,
다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 후 혈당 수치에 대한 걱정이나 식사의 부담 등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갖는 고민과는 무관하게 살아왔다는 문인담 씨. 직접 체험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다른 이에게도 권하고픈 마음이라는데. 그러니까 제가 인슐린 펌프를 달고 좋으니까 구원하는데 좀 더 있다 달겠다 하고 뭐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다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인슐린 펌프의 장점이 합병이 안 온다는 점이 좋은 점이고, 합병이 이제 안 온다는 거이 이제 인슐린 펌프의 제일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란 거죠. 인슐린 펌프를. 조기에 그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나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연구된 바가 있다고요? 네. 이러한 그 합병증은 이제 예방하는 게 당뇨 치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완치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은 일본에 나온 결과를 보면은 아주 오래전 나온 결과입니다만은 이 기존의 인슐린 치료 할 때는 당화질소가 9에서 10 정도 유지했어요. 네. 2형 당뇨병인데. 예,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게 적극적 치료한 경우에는 7% 떨어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 환자에 대해서 8년 동안 이 이쪽에 망막증인데 망막증과 신질환을 유를 보니까 이 기존에 인슐린 치료하는 사람 당연히 높았잖아요. 일종에는 망막증이 계속 증가했어요.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는 훨씬 적게 왔죠. 콩팥 나빠지는 것도 훨씬 적게 왔죠. 네. 약 한 68% 이쪽은 74%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과학적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도 15년간 있던데 합병증 없잖아요. 네. 그 이유는 만약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은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확실한 거죠.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환자의 자기 몫이죠. 네. 그렇군요. 네. 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슐린 펌프를 통해 주입되는 인슐린 양의 경우도 많이 처음보다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입량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또 당뇨병이 낫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기존의 치료 방법, 먹는 약이라든가 식이요법하는 방법과 다른 점인데, 기존의 치료 방법은 먹약 먹고 적게 먹고 하면서 췌장이 점점 망가지니까, 나빠지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자극하는 먹약을 하나를 먹다가 두 알, 세 알 먹다가 나중에는 췌장이 거의 망가지면 인슐린까지 쓰게 되죠. 네. 그래서 먹약 약이 더 많이 강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몸이 망가지니까 눈도 멀고 신장도 나빠지고 신장 마비도 와서 중풍이 오고 사망률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 기존에 치료하는 환자들은 이렇게 될 거는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이 환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먹약 먹으면서.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환자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네.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요,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췌장이 점점 회복하니까 맨 처음에 회복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조금 많이 들어가다가 네. 그 다음부터 췌장 회복하니까 인슐린을 점점 줄여줘야 돼요. 네. 자기 췌장 회복하니까. 그 기한은 하나도 안 드는 시간까지 가가지고 필요량이 줄어서 결국은 완치까지 되게 되죠. 그런 환자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치료는 약값이 점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합병도 많아지니까 치료비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눈물 레이저 치료하고 그죠? 심장원인 스테트 치료해야 되죠. 네.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하게 되면은 약값은 점점점 줄어들고 합병이 없어지니까 합병 치료하는 의료비가 더 안 들죠. 네. 완치되면은 병원에 안 가도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치료입니다, 결과가. 네. 그래서 이렇게 회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환자도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바로 저런 식으로 췌장 회복하니까 줄어든 거죠. 합병 예방되니까 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조기에 그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 더욱더 그 당뇨병이 나을 수 있는 확률 또한 같이 높아진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이 환자도 몇 년 안 되는 환자인데,
보면은 처음에 인슐린이 요 정도 들어갔어요. 네. 좀 많이 십자까지 올라갔죠. 혈당이 3,400이었다가 이제 혈당치가 거의 정상화 됐습니다. 네. 그 인슐린량이 좀 줄었죠. 10에서 쭉 14에서 줄어들었죠. 석 달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인 것이 2로 떨어졌고 14인 것이 2로 떨어졌죠. 5분의 1, 7분의 1 떨어졌는데 혈당치는 완전 정상이에요. 식전시키고. 네. 실제 데이터하면 그렇습니다. 넉 달 되니까 1까지 떨어졌어요. 아까 그림대로 인슐린량이 좀 줄어들었는데도 자기 체장에서 인슐린 많이 만들어내니까 네. 인슐린 나온 양 똑같으니까 혈당 많이 정상화됐죠. 그래서 5달 되니까 0.3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5달 후에는 기계에 띄었어요. 지금 몇 년 지났는데도 완전히 정상이에요. 체장 회복시켰기 때문에. 네. 그런 환자도 있고, 이건 다른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당뇨병 걸리자마자 3일 만에 치료를 했어요. 네. 이 환자를 보면은 인슐린 양이요. 이거 빨간 게 인슐린인데. 네. 인슐린 양이 한 150등까지 들어갔다가 점점 줄어들죠. 이거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네네. 계속 줄어들어요. 나중에 100일 되니까 기에 뜨고 났어요. 혈당치는 450이었던 것이 100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인슐린량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치는 계속 100이죠. 안 올라가고. 자기 체장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일 만에 인슐린량이 거의 줄어들으니까 뛰었는데도 평균 혈당치는 계속 100이에요. 정상이에요. 완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환자가 체장 회복했느냐? 알아봐야 되겠죠. 원인이 뭐냐. 아무 치료 없이 병원 안 다니니까. 그래서 봤더니 처음에는 당화혈색소가 처음에는 굉장히 높았다가 정상화되고 공복혈당이 정상화됐어요. 이거는 기계 띄고 나서 3개월 동안입니다. 아무 치료 않고 3개월 후요. 그러니까 초기 때가 이쪽이고, 이번 시에 인슐린 나온 양을 봤더니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식전과 식후가. 네. 근데 다 났잖아요. 낳고 나서 3개월 후에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적에 식전이 요만큼 나고 식후는 약 10배 올라갔어요. 이게 정상치입니다. 그 체장 기능을 회복시켜가지고 환자를 낫게 만들었죠. 완치됐죠. 네. 이 환자는 완전히 나가지고 군대까지 갔어요. 그런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은 초기 때 하면은 완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먹약을 먹으면 완치가 잘 안 돼요. 네. 많이 망가지니까. 일찍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기존의 그 다른 치료법으로 장기간 당뇨병 치료를 해온 환자, 그리고 초기부터 인슐린 펌프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 간에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 요게 인슐린 펌프 치료 기간입니다. 네. 되게 5개월 내에 많이 뛰죠. 이 환자 하나만은 약 2년 만에 기에 뛰었지만은, 네. 그러나 이 환자는 당뇨병 병원이 약 30년 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도 보니까 한 3년 만에 기에 뛰었단 말이에요. 이 환자도 보니까, 약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그죠? 네. 그죠. 한 15년 이상 됐는데 보면은, 몇 년 만에 뛰고. 그래서 오래된 환자는 오랫동안 달아야 돼요. 회복하는 게. 초기 때는 몇 개월 만에 낫는데. 그러니까 당뇨병 걸리자마자 보면은 몇 개월 만에 낫는 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환자들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당뇨병을 치료할 줄 아는 교육을 받고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서 체장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가지면은 우리는 이제 환자들한테 주치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거든요. 의사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잘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낫게 되는데 안 낫는 경우에는 먹약을 오랫동안 먹은 사람 경우에는 잘 안 낫는 거죠. 네. 오래 걸리죠. 그렇군요. 네. 아니, 이렇게 인슐린 펌프 치료가 다른 치료법들과 달리 좀 치료 경과가 좋은 이유가 대체 뭔가요?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당뇨병 원인은 이렇게 정상인은 식사 때마다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네. 이게 정상인데 당뇨병은 체장에 병이 들어가지고 인슐린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와요. 먹는 약을 먹으면은 이걸 작게 좀 나오게 하는데 얘는 점점 더 망가지죠. 그래서 먹약 먹으면 체장량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다음 인슐린 맞는 것도 그래요. 인슐린 맞는 것도 하루에 장시간 인슐린 맞게 되면 보통 수로 망가면 인슐린 이런 식으로 공급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여기 고혈당이 되겠죠. 인슐린 부족하니까. 그죠? 고혈당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인슐린 양은 아침 7시에 많은 양을 두면은 피 속에서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24시간. 그리고 이걸 통과하게 되면 아침 19에는 인슐린이 정상과 똑같으니까 혈당이 정상화 되겠지만은 약물이 대포형 인슐린이라서 천천히 흡수되니까 12시간 7회치가 되거든요. 네. 그거는 정상의 양보다 한 20-30배 높아요, 인슐린이. 그러면 심각한 저혈당이 오게 되죠.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조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엔 고혈당 굉장히 많이 오고, 그죠? 네. 여기 아침 고혈당 하려면 저혈당 오겠죠.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주게 돼요. 중간. 그러면 어떻게 아침에 고혈당도 있어야 될 거고 점심 때는 약간의 저혈당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장시간 인슐린을 많이 쓰는데 보면은 아침엔 고혈당, 저녁에는 점심 식후에는 저혈당을 겸하게 되죠. 또 우리 몸이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수펌프 치료는 정상과 똑같이 췌장과 똑같이 인슐린 이런 식으로 공포해서 정상과 똑같이 공포해 줍니다. 네. 그 정상과 똑같아야 되니까 완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인체 내 인슐린 분비가 정상화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기존에 그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는 췌장의 건강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처럼 인슐린이 점점 적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 아까 인슐린 적게 들어가도 혈당치가 정상화됐죠? 네. 그러면 인슐린 양은 꼭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낸 거죠? 네. 자기 췌장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46개 지금부터 10년도에 스톡홀름에 열린 세계 당뇨병 학회, 유럽 당뇨병 학회 제가 발표했습니다. 네. 인수펌프 치료하니까 췌장 기능이 떨어졌던 것이 매년마다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증가해요. 그리고 당화 혈색소인 혈당치는 정상화 유지하는 거예요. 네. 이전 치료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전 치료는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거꾸로 당화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증이 오는 게 과학적으로 확실한 거죠. 먹냐 먹고는. 췌장 기능을 봤어요. 그 당뇨 병력을 보고 여기 빨간 것은 1년 이내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 색깔 있잖아요. 네. 이 색깔은 남색은 이것은 10년 이상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조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 이내에 온 사람, 당뇨병 걸리고 1년 이내, 먹냐 먹고 1년 이내에 온 사람은 췌장 기능이 계속 회복하죠. 네. 그러나 같은 치료를 했어요. 10년 이상 된 사람 했더니 췌장 기능이 회복하지 않아요, 잘. 2 정도, 7 정도 되면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약 치료하게 되면은 췌장이 많이 망가지니까 그 다음에 인수펌프까지 좋은 치료를 해더라도 췌장이 원래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회복이 늦죠. 네. 그러나 처음부터 충분한 적게 망가진 췌장의 경우에는 인수펌프 치료하면은 더욱더 잘 만들어내니까 회복을 하게 되죠. 이 한 지 5년만 했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초기 때 하면은 췌장 기능이 회복을 잘해요. 바로 그 맞습니다. 네. 이 좋아졌는 우리 근본적인 원인이 췌장 기능이 회복해서 당뇨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초기에 치료받을 시에는 완치 확률 또한 더욱 높아진다는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병원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 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속 췌장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기초량도 하루 24시간 동안 꾸준히 공급이 되면서 또 매끼 식사 시에는 별도로 그에 맞는 또 주입량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까 그 그림 본 것처럼 네. 기초량이 정상 체당 기초량이 있고 식사 때마다 인슐린량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흉내낸 거. 그러니까 일종의 보조 장기죠. 인공 장기를 하나 붙이니까 췌장이 줄인 사람이 된 거지. 오장 있고 오장 치부되니까 건강해지겠죠. 네. 그래서 식단에 많을 적에는 인슐린을 많이 넣으면 되고 적게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우리 같이 그 식사량을 일정히 먹는 사람들은 네. 그 크게 변화가 없죠. 그래서 2주 동안 입원하면서 그 패턴을 만들어주고 또 아까 보니까 췌장 기능이 회복했잖아요. 네. 작은 기능도 다 회복을 해요. 그러면 인슐린량도 변화가 있으니까 몸이 거의 적응하게 돼서 2주 동안 필요해서 2주 동안 잘 먹이면서 몸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좋게 만든 방향으로 돼 있고 안정됐을 적에 집에 가서 하는 겁니다. 2주 동안 그 환자를 당뇨병을 날 수 있는 충분한 충분한 지식과 또 훈련을 받아가지고서 몸을 배워가지고 나가니까 네. 아주 이제 집에 가서도 정상과 똑같이 잘하는 거죠. 예. 우리 목적은 환자가 의사가 되도록 만든 것이 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야지 자기 스스로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육과 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안 그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요, 좀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좀 궁금하셨던 점들 마음껏 질문해주세요. 네. 인슐린 주사 같은 경우는 매일 맞아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인슐린 펌프도 매일 교체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약 3일에 한 번씩만, 찌르기만 하면 돼요. 교체해주고. 우리가 뭐, 요즘은 하루에 따끔따끔 2번, 3번씩 아프고 그러는데, 3일에 한 번, 아주 아프지도 않지만은, 훨씬 더 편리해요. 3일에 한 번씩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고. 네. 누구나 다 잘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이기니까.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안 해본 사람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33년 하는 사람은 많이 보니까 한데도 잘하고 있어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네. 네,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들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환자의 경우처럼, 합병증 오기 전에, 초기 때, 먹약 먹지 않고, 인수본부 다니면은 아주 건강해집니다. 네. 몸에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환자 예를 잘 보고, 그건 진실이니까, 잘 판단해서 좋은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꾸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환자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환자 첫째,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둘째, 치료 방법 선택할 권리가 환자에 있습니다. 그걸 똑똑히 하시고, 부디 아주 건강하고 합병증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나 모든 병에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심해지기 전에 고쳐야 한다는 점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요. 실제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고 있을 만큼 길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몸의 건강이 그리고 큰 병은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